직원 채용 시 꼭 알아야 할 것. 인건비 비용 처리를 해야 되잖아. 4대 보험 직원한테 급여 주면은 따라오는 거란 말이야.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근로기준법.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무조건 알아야 되는 기초 개념들이거든요. 월급 줄 때 임금명세서도 줘야 되거든요. 근로계약서도 써야 되고 다 만들어 놨으니까 요거 지급하시면 되고, 근로계약서가 더 중요하죠. 이거는 안 쓰면 범죄자 되는 겁니다. 이거는 벌금이에요.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 회계, 노무, 마케팅. 이거를 정리를 해드릴게요. 인건비 신고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직원을 채용했다. 직원 채용 시 꼭 알아야 할 것. 꼭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인건비 비용 처리를 해야 되잖아. 이거는 국세청, 소득세법이에요. 관련 기관은 국세청이고, 그 다음에 4대 보험 직원한테 급여 주면은 따라오는 거란 말이야. 이거는 4대 보험 공단 네 군데 있죠. 4대 보험법이 4개가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이거 아셔야 돼요. 사실은 정말 알아야 되는 건 이거지. 왜냐면 소득세 신고나 비용 처리나 4대 보험이나 이런 거 잘못하는 거는 나중에 돈으로 어떻게 해보면 되고, 어차피 내야 될 거 나중에 조금 더 내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런 건 잘 몰라도 세무사한테 그냥 맡기면 알아서 다 잘 해주니까. 그리고 직원 쓰시는 분들은 그냥 맡기세요. 지금 설명드리겠지만 할 게 너무 많아요. 맡기시면 다 해주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직원 쓰시는 분들은 직접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고민하지 말고 맡겨라. 그래서 얘네는 그냥 맡기면 되는데, 근로기준법 이거를 모르고 이거를 제대로 안 지켰을 때, 그러니까 이 위에는 제대로 안 지켜지는 경우도 많고 별 문제도 안 되는데, 이거를 안 지켰을 때는 너무너무 큰 문제들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질문 주신 거는 요 두 가지이죠. 요거 답변을 드릴게요.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요거 인건비 비용 처리와 관련해서 국세청에 해야 되는 거. 첫 번째는요, 원천세 신고입니다. 내가 급여를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11월 달이니까 11월 달에 급여를 줘. 이게 이제 지급 연월은 2024년 11월 달이죠. 근데 이 월급은 저번 달 거를 지금 줄 수도 있는 거고, 이번 달 거를 지금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걸 귀속 연월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급 연월이 중요한 거야. 지금 줬어, 이번 달에. 그러면은 원천세 신고는 언제 하냐면 지급 일에 다음 달 10일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매월 하는 거예요. 매월 하는데, 이게 뭘 하는 거냐면 누구한테 얼마를 줬습니다 라고 신고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 사업장에서는 직원이 1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상관없어요. 직원이 몇 명이 있는데 총 얼마를 다 해서 지급했고, 그 중에서 얼마를 원천징수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데는 뭐 직원이 몇만 명 되니까 직원들한테 월급을 다 주고 원천징수를 다 하면 이게 또 몇백억 몇천억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매월 내는 거야, 국세청에다가. 빨리빨리 이제 돈을 갖고 와라 이거죠. 그래서 사실은 원천세 신고는 인건비 신고라기보다는 원천징수 한 거를 빨리빨리 이제 국세청에 매월 주려고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얼마를 줬다라는 걸 신고해야 우리가 비용 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누구한테 얼마를 줬습니다라고 신고를 해야 돈을 받은 사람의 소득 신고가 되는 거잖아. 국세청이 이제 누가 얼마를 벌었구나, 그래서 이 사업자는 비용 처리를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걸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급명세서 제출이에요. 그래서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 돼. 지급명세서에는 누구한테 얼마를 줬다, 이름, 주민번호 쓰고 얼마를 줬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거는 매년 합니다. 매년 지급일의 다음 해 2월에서 3월인데 근로소득 기준으로는 3월 10일까지입니다. 소득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요거 참고로 우리가 연말정산 하는 게 이거예요. 근로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을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2월달에 하죠. 그래서 3월 10일까지 하는 거. 그게 이제 사실 요거고, 그래서 누구한테 얼마를 줬다라는 요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이게 두 개가 다였는데 이제 이상한 법이 하나 또 나와가지고 2019년부터 단위 지급 명세서 제출이라는 게 나와요. 이거는 매월 또는 6개월. 소득의 종류에 따라 좀 다릅니다. 지급일의 다음 달 말일 또는 6개월은 1월, 7월. 그러니까 1월에서 6월을 7월, 7월에서 12월을 1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직원한테 인건비를 줬으면 이거를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 국세청에 해야 되는 거. 일단 요거는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인데 이게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막 다르기 때문에, 특히 지급명세서 제출 중에 근로소득에 대해서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는 거는 사실은 단순하게 내가 누구한테 얼마를 줬습니다 라고 신고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한테 얼마를 줬는데 이 사람은
작년 1년 동안 신용카드 얼마 썼고 현금 영수증 얼마 끊었고 병원비, 의료비, 교육비 얼마를 쓰고 해가지고 이 사람은 소득공제가 얼마가 들어가야 되고 세액공제가 얼마가 들어가야 되고 뭐 부양가족이 몇 명이고 해가지고 다 들어가가지고 소득세는 얼마를 내야 되는데 작년에 내가 원천징수 얼마 했으니까 정산해가지고 돌려줘야 된다 또는 더 내야 된다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연말정산이잖아.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접 하시려면 직원 한 명 한 명 한 명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직접 하지 마세요. 직접 하지 말고 이게 끝이 아니고 뒤에 4대 보험 가입해주고 이것도 되게 번거롭고 귀찮은 일인데 이 모든 거를 세무사한테 맡기면 다 해주기 때문에 보통 다 해주십니다. 그냥 맡기라는 얘기고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이거를 직접 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알아야죠. 지금 제가 근로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는 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는 거라 그랬잖아.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모르고 이거를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세를 알아야 돼. 그리고 제가 뭐 원천세 신고, 간이지급명세서 이런 게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소득의 종류도 알아야 돼. 그 소득의 종류도 제가 종합소득세에 다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이 국세청에 인건비 신고하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왜냐면 종합소득세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면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알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먼저 보세요. 저희 채널에 여기 있는 거 사실 다 알아야 되는데 이 6개 영상 보셔야 되는데 이 중에 종합소득세 개념 잡기 해놓은 거 요것만 보시면 그래도 이해가 될 거예요. 저거는 알아야죠. 그래서 국세청에 해야 되는 건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4대 보험. 4대 보험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요, 상용 근로자냐 일용 근로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참고로 여기도 달라집니다. 상용 근로자 일용 근로자가 달라요. 이게 그래서 이거 이해하려면 저거 소득의 종류 다 알아야 돼요. 아무튼 4대 보험도 달라지는데 일단 상용 근로자 기준으로는 처음에 뭐라 그러지? 채용을 했을 때 근무 시작 일이라고 할까요? 다음 달 15일까지 가입을 해줘야 되는데 그 가입해주는 걸 뭐라고 하냐면 자격 취득 신고라고 합니다. 이걸 4대 보험 가입을 하는 거죠. 요거는 근무 시작일에 다음 달 15일까지 해주면 돼요. 그래서 한 번만 딱 가입을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매월 고지서가 날라와요. 그러니까 자격취득 신고할 때 이름하고 주민번호 넣고 이 사람 월급이 얼마고 이런 걸 쭉 쓰거든요. 만약에 월급 200만 원이라 이렇게 신고를 하면은 그 200만 원 기준으로 한 20% 정도가 고지서로 맨날 날라와. 그래서 한 40만 원 정도가 날라오는 거예요. 고지서가 사업자한테. 그러니까 나는 급여 줄 때 직원이 내야 되는 거 원천징수 해가지고 갖고 있다가 고지서 나오면 이렇게 내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국세청에는 이제 매년 매월 막 해야 되는 게 있었는데 4대 보험은 사실 뭐 해야 되는 거 없고요. 한번 가입해 놓으면 계속 날라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직원이 퇴사했다 그러면 자격 상실 신고를 하면 돼요. 4대 보험 탈퇴? 라고 하면 돼요. 이거는 이제 퇴사하고 나면은 바로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월급이 얼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고지서가 날라오는데 이게 이제 월급이 200만 원이라고 해도 일을 하다 보면 뭐 보너스 같은 것도 줄 수 있고 일을 더하면 급여를 더 줄 수도 있고 일을 뭐 사정이 있어서 못하면 급여가 적어질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정산을 하는 게 필요해. 정산을 하는 거는 보수총액 신고 또는 소득총액 신고. 이게 보험 공단마다 쓰는 용어가 뭐 보수총액, 소득총액 이렇게 다른데 뭐 개념은 같은 거예요. 그냥 작년 1년치를 정산하자. 그래서 매년 3회에서 5월에 합니다. 직원 거는 이제 3월에 할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 사업장이 4대 보험공단에 가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국세청에 인건비 신고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잖아. 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은 인건비를 쓸 수가 없거든요, 직원을. 당연히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사실 4대 보험에도 그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하는 거랑 비슷하게 그 전에 해야 되는 게 있어. 그거는 사업장 성립 신고라는 걸 해야 됩니다. 직원을 한 번도 안 쓰는 그냥 1인 사업자, 1인 개인 사업자는 사업장 성립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 가입해가지고 보험료 사업자 것만 내면 되는데 직원을 한 명이라도 채용하는 순간 사업장 성립 신고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직원의 자격 취득 신고를 하면서 직장 가입을 해주고 사업자도 직장 가입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용 근로자는 공단마다 좀 기준이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냥 1개월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라고 해서 이제 뭐 건강보험에도 가입 안 해도 되고 국민연금에도 가입 안 해도 되는 이런 1개월 미만으로 짧게 근무하는 근로자라고 할게요. 이런 경우에는 자격 취득 신고를 안 합니다. 한 달 밑으로 가입하니까 1개월 미만 근로자라고 할게요. 용어의 정의가 공단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1개월 미만 근로자는
근로 내용 확인 신고라는 걸 해요. 이게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을 가입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하시면 되고, 이게 답니다. 그래서 요렇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근로기준법 관련해서 아셔야 되는데, 제가 그냥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사실 요 내용이 정리가 돼 있거든요. 여기 노무 파트 보시면은, 일단 여기 직원 프리랜서 쓸 때 꼭 알아야 할 것 보시면 영상이 있고, 밑에 뭐 원천세, 지급명세, 간이직명세, 4대 보험하고, 근로기준법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 챙겨야죠. 원천징수 해야죠. 그 다음에 임금명세서 교부해야죠. 이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거 보시고 직원 유형이 어떻게 됐는지도 보시고,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 관련해서 이것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근로계약서 쓰는 거 한번 보시고, 근로계약서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월급 계산, 이제 월급 계산을 하고, 지금 월급 지급할 때 원천징수도 해야 되고, 월급 계산할 때도 각종 수당 같은 거 다, 주휴수당 같은 것도 다 잘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월급 줄 때 임금명세서도 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근로계약서도 써야 되고, 그런 걸 다 할 수 있게 여기 만들어 놨으니까. 예를 들면 여기다가 사용법은 여기 자세히 있으니까 그냥 대충 보여드리면, 시중에 뭐 월급 계산기 많이 있는데 쓸 수 있는 게 아마 없을 거예요. 이런 걸 다 지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 쓰는 방법은 여기 밑에 시트들이 있는데, 먼저 직원 리스트 시트에 이름을 써요. 직원 이름을 쓰고 시급을 써요. 이게 올해 최저시급이죠. 그 다음에 근로 조건을 써요. 빨간데 아무데나 쓰면 돼요. 앞에서 쓴 이름을 쓰고, 근로시간은 뭐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이다 이렇게 하면, 이게 보통 통상 근로자가 이렇게 일하는 거죠. 주 5일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렇게 되면 월급이 여기 보면은 월급 계산 시트에서 이름을 넣으면은 이 앞에 근로조건에 대한 월급이 쫙 계산이 되고요. 중요한 게 이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수당들이 달라지는데, 지금은 수당이 들어갈 조건이 없어요, 근로조건에. 근데 예를 들어서 하루에 8시간 넘게 일을 했다 그러면 이제 연장근로수당이 붙죠. 근데 이 연장근로수당이 5인 이상이냐 5인 미만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요 구분을 잘 하시고, 그러니까 상시근로자 수도 알아야겠죠. 그래서 월급이 214만 2천원, 이게 최저 월급이에요. 2014년 기준 최저 월급, 앞에 근로조건에 대한 최저 월급인데, 여기에 이제 일단 주휴수당 같은 게 다 들어간 거고, 그래서 월급이 214만원, 이게 세정급여죠. 세정급여인데 이거를 지급하는 게 아니고, 지급할 때는 여기 직원이 내야 되는 보험료 요만큼 이게 보험료죠. 이게 다 합치면은 20만원이 좀 넘죠. 그 다음에 직원이 내야 되는 이제 소득세, 원천세 24,000원에 2,000원에서 26,000원 정도, 요거를 떼면은 이제 요걸 다 합치면 얼마예요? 이게 22만 7천원을 떼는 거죠. 그래서 실수령액, 실지급액은 191만 4,350원을 지급해야 된다는 거야. 월급 214만 2천원일 때.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지급하면 이제 직원들이 내 월급은 어떻게 계산된 거지? 잘 모르니까 법에서 이걸 알려주라고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임금명세서를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카톡으로 붙여넣기 해가지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급합계가 214만원인데 공제합계가 27만원이고 실수령액이 191만원인데 그 세부 내역이 이제 이렇게 들어간 거죠. 과세급여가 뭐 이렇게 주휴수당이 뭐 34만원, 연장근로수당이 85,000원, 근무시간이 몇 시간, 뭐 연장근로수당이 어떻게 계산돼서 얼마가 됐다, 공제하는 거는 뭐 보험료랑 세금이 얼마다, 뭐 이런 거를 다 넣으라고 돼 있거든요, 임금명세서에. 그래서 다 만들어 놨으니까 요거 지급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실 근로계약서가 더 중요하죠. 이거는 안 쓰면 이제 범죄자 되는 겁니다. 이거는 벌금이에요. 그래서 요 근로계약서도 근로조건에 따라서 다 만들어지게 해놨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지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직원을 쓰시면 뭐 맡기든 안 맡기든 공부는 하셔야 돼요. 이거 뭐 맡긴다고 해결이 안 돼요. 직원 쓰는 문제는. 급여 계산부터 어떻게 할 거야? 당장 급여 줘야 되는데, 그죠? 당장 급여를 얼마로 해야 되지? 이런 계산부터 해야 되는데 급여 계산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공부를 하셔야 되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그냥 무조건 알아야 되는 기초 개념들이거든요. 좀 많죠. 근데 이거를 어렵다고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 받고 백날 해봐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일단 답변을 드리긴 했는데 개념을 좀 먼저 잡아야 될 게 있어서 정리를 해드린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